네, 저희 약속드린 기자회견 시간이 있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그 고위공직자들 재산 공개 내역들을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집값을 내리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들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반영돼서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을 들여다보니 그들이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또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증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을 통한 부를 증식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정책을 제대로 만들 리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부터 투명한 재산들을 공개하고 투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정책 제도 개선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었고요. 시작이 되었고 그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들이 총선 때 그 신고한 재산 총액을 저희가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를 좀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네, 사무총장 맡고 있는 윤순철입니다. 그 20대 국회를 평가할 때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혁하고 민생에 대해서는 식물국회였고 이익 앞에서는 동물국회였다. 20대 국회 평가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민생 법안 관련된 게 보통 보면 이제 주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고 그런데 그런 법안들은 대체로 다 통과가 안 됐죠. 일부만 수정되기도 하고 폐기되는데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의원들 진입했는데 재산 자료 보시면 아실 겁니다. 부동산 자산가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들이 개인의 이 자산을 외면하고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20대 국회의 전체를 다시 받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 총선, 18대 총선 당시에도 저희들이 자산조사를 한번 했었고, 그러고 나서 선관위에 재산 신고했을 때 그 가격하고 재산 가격하고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정부에 재산 공개 신고를 하잖아요. 가격이 비교해서 저희들이 왜 선거를 치렀는데 자산이 이렇게 늘었냐 그런 분들을 찾아냈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바꿨냐면요. 그 이전에는 재산신고 하게 되면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나왔어요. 지금은 그 몇 동 몇 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아예 법을 바꿔버렸어요. 국회의원들이. 마찬가지로 그렇듯이 이제 재산을 꽁꽁 숨깁니다. 그 숨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자산이 많을수록 늘어날수록 그런 부분이 좋을 리가 없다. 이 공적인 이런 결정하는 의사결정하는 분들이 마찬가지로 21대 국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행태를 또 보이지 않을까. 민생에는 별 관심이 없지 않을까. 그게 그 이면에는 개인의 자산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청와대하고 국회 다 조사했을 때 노영민 비서실장이 말씀하셨죠. 수도권에 2채 이상 있는 사람은 다 팔아라. 아니, 그 이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이제 그 실태를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좀 했습니다.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그런데 그게 그다음 민주당도 그 지난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과 출마자들한테 세약을 받았다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인지 확인이 안 되죠, 저희들이. 그래서 민주당에도 실제 이게 세력서를 다 받은 건지, 그다음에 실제 그분들이 당에서는 그럼 이후에 당선자들의 이 다주택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도 저희들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실제 왜냐하면은 이것은 선거 과정에서 그 부동산이나 자산을 받겠다고 그 제철로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 입법에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매우 중요하긴 그 멘트로 봤어요. 근데 실제 이 부분을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했던 것인지 실제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보면은 거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민생 법안들에 대한 방향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21대 국회는 좀 20대 국회와 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 법안으로 해서 그 민생을 안정시키는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21대 국회의원들한테. 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서민들을 위한 이런 입법 활동, 특히 이제 이 민생에서 중요한 자산 문제, 부동산 문제는 21대 국회가 반드시 좀 해결해 줬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마 오늘은 이제 국회의원을 하지만 저희들이 이 고위공직자라고 불리는 분들 전체 다 그 시리즈로 해서 전수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 공개해서 더 이상 이런 부분으로 서민들이 더 이상 이 부동산이나 이 민생 문제 이런 문제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올해는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런 국민들에 비해서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고 또 거주목적 이외의 주택들은 또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김성달 경기장 부동산 개혁본부 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나눠드린 자료의 5쪽부터 보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신고 재산은 어떤 자료냐면 후보자 등록 때 같이 신고한 후보자 재산 내역을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 저희들이 다운을 받았고요. 그 자료는 사실 국민들도 다 좀 보실 수 있게 돼 있어야 되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 자료는 지금 선관위는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 선거 끝나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다 다운받은 내역들을 분석해서 자료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300명 그 당선인들 국회의원 이번에 이제 대신 300명을 조사한 것 중에 실질적으로 본인,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들 포함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은 총 273명입니다. 전체의 91%가 땅이나 건물이나 또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250명입니다. 전체의 83%입니다. 그러니까 17%가 국회의원 중에는 집이 없는 경우이죠.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이게 이제 국민 눈높이하고 맞냐라고 비교하면 저희는 지금 국토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자가 보유율은 61%입니다. 약 40%가 국민들은 집이 없는데 반해 국회의원들은 이번에 21대 국회는 17%가 집이 없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표 1을 보시면 제가 정당별로 집계를 해서 나타났는데 300명 중에 다주택자는 88명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데는 더불어시민당 포함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을 포함한 미래통합당 저희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그리고 비중은 미래통합당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쪽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쪽 저희가 그 다주택자 여부도 보지만 전체 부동산은 어떠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지도 분석을 했습니다. 300명이 신고한 총 재산은 그 표 1을 보시면 6,538억입니다. 평균 21억 8천만 원을 의원 300명으로 나누면 의원 1인당 평균은 21억 8천만 원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 부동산 자산은 얼마냐? 저희가 다 더해보니까 4,057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원 1인당 300명으로 나누면 부동산 재산은 평균 13.5억, 13억 5천만 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부동산에서도 주택이 7억 5천만 원, 또 주택 아닌 건물이나 빌딩이나 창고 등의 비주택이 3억 6천만 원, 그리고 토지를 2억 4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평균 보유 건수도 평균 4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7쪽의 표 3 보시면 그럼 이렇게 부동산 재산을 신고한 의원 중에 부동산 재산이 제일 많은 상위 10명을 따로 추려봤고요. 상위 10명의 평균 재산은 145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0억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완전 100억대 자산가가 5명이 그렇게 나타났고요. 가장 지금 재산이 많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입니다. 비주택은 건물로 383억 원 포함해서 부동산 전체가 397억 8천만 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주택, 비주택, 토지 아주 고루고루 많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총체 신고가액은 288억 8천만 원입니다. 그 외에 상위 10명이 있고 이 안에는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빚고 있는 양정숙 의원의 상위 10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의 같은 경우는 주택만 세 채 보유하고 있고 46억, 또 건물 같은 경우가 13억, 그다음에 토지는 없어서 전체 재산, 부동산 재산만 58억 9천만 원으로 나왔고요. 또 주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경우는 주택 보유한 가액이 가장 높은 경우는 전체 순위는 6위지만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의원입니다. 주택 3채만 가지고 있는데 그 가액이 신고가액 기준으로만 74억 5천만 원. 이번에 저희가 분석한 가액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재산을 신고하면 그 재산이 시세인지를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시세로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시세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선관위 재산 공개할 때 아파트나 이런 세부 주소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신고가액 그대로 기재를 했고요. 만일 시세로 감안한다면 여기서 더 많은 금액이 생길 것이고 국민과의 격차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위 10명 중에 그 20대에서 다시 들어온 분은 3명인데 나머지는 새롭게 21대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저 21대 새로 들어올 때 부동산 투기나 이런 다주택 여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3주택 이상 국회의원은 모두 17명입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계열 쪽이 10명이고 미래통합당 계열이 5명입니다. 여기서도 20대에 다시 들어오신 분이 8명인데 반해 새로 들어오신 20대가 아니었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이 9명으로 여전히 다주택자가 이번 21대 국회에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머지 세부 내역들은 그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1억 8천만 원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시면 별첨 자료에 보시면 10쪽에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자산이 있습니다. 국민자산은 평균 얼마냐면 4억 3천만 원입니다. 페이지 10쪽에 자산은 평균 4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재산이 국민 평균 자산의 약 5배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오늘 분석해서 발표하는 그 국회의원 재산의 경우 이제 공직자 윤리법에 그 공직자들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들은 그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신고가액대로 오늘은 발표를 했지만 시세를 반영할 경우 훨씬 더 부동산 보유 가액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공직자들의 재산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또 그 형성 과정이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그 법제도 개선과 또 경실련 향후 일정 등 관련해서 서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경실련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3월 정기 공개 될 때마다 항상 부동산 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라고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고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부동산 재산이 많은지 알지 못하고 또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집값이 폭등하고 있고 그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고위공직자들이 시세 차익으로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12월 10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아파트 재산만 봤을 때 2017년 8억에서 2019년 11억으로 증가했고요. 2020년 3월 30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의 경우에 부동산이 17억에서 4년 임기 다음에 22억으로 증가했습니다. 5억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던 와중에 2019년 12월 16일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워딩 그대로 이제 보도를 해달라고 해서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당시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에게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의 처분 서약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1월 2일에 투기지역과 투기가열지구에 있는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한 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연합에서도 보면은 이제 부재로 이거 보여주기 아니냐라는 당내 분위기도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었지만 저희는 경실련은 이제 적극 환영의 의사를 밝히면서 대통령 비서실 등 1급 이상 모든 청와대 고위공직자에게 즉각 처분할 것을 권고하고 민주당 말고도 이제 다른 미래통합당도 이 서약운동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저희가 총선 과정에서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바라보는 투기 세력이 없어져야 한다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재산 13.5억 원이고 미래통합당 부동산 재산 평균 20.8억, 더불어민주당 9.8억이고 지금 뭐 총선 때 서약했던 더불어민주당에도 지금 10명이 다주택자, 3주택 이상 보유자, 본인 배우자만 포함했을 때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이계호, 임종설, 임종성, 김훈걸, 양정숙, 김병욱, 이주영, 이상민, 조정훈, 박범계, 정성호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정을 봤을 때 결국에는 주택 처분 서약을 강조했지만 변한 것이 없고 보여주기식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비판을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보도자료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주택 처분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1주택 외에 주택 처분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 세부 자료를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부동산 가격 안정과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가 있다면 이 공개 질의에 좀 충실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내가 공고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지 않았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의 또는 원내대표의 당대표의 권한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 권고는 애초에 실효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실련은 계속해서 그 재산 실태 분석을 발표할 예정이고 또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9월 공개 이후에 오늘은 신고가액만 불가피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었지만 실거래가를 고려해서 같이 발표할 예정이고 또 제도 개선 운동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또 다른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정견 조사도 하고 서약에 동참을 했는지 그리고 의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호 계획까지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번에는 그 전체 재산 분석 내용과 그리고 또 제도 개선 관련해서 김원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기 이 코로나로 해서 한 저희가 3개월 동안 기자회견을 자제를 했었는데 더는 못 참겠어서 오늘 또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예, 국회의원 300명 중에 151명이 초선인데 그 초선 의원들이 역시 부동산 다주택 보유자, 부동산 부자, 부동산 투기꾼이 대거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지난 20대 국회를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20대 국회에서 300명의 의원이 그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평균 아파트 값을 45% 올려가지고 1인당 5억씩 불로소득을 챙겨갔습니다. 20대 국회에 4년 일하고 받아간 월급이 한 4억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공돈으로 불로소득을 가져가 챙겨간 게 5억입니다. 일해서 가져간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가져갔죠. 그럼 이제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불로소득을 챙겨갈 수 있는가? 이 시민단체나 언론이 감시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 3년 반 동안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보시면 저희가 작년 말까지 분석한 결과 2천조 원의 불로소득이 생겼습니다. 땅값하고 집값이 올라서.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3억 5천이 올랐고 강남 아파트는 7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강남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3억씩 그 재난지원금 가구당 지금 뭐 100만 원 주는데 그 100만 원 주는 거에 어마어마한 저희가 작년에 청와대의 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을 분석해 보니까 평균 3억을 챙겼습니다. 3년 동안. 그리고 그 PPT 자료로 드린 걸 보면 장하성이 10억 7천, 김수현이 10억 4천, 김상조가 4억 4천.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종로에서 당선된 이낙연 지난 3년 동안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은 달랑 강남에 집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10억이 올랐습니다. 그걸 이번 총선 직전에 매각을 해서 그분은 9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불로소득을 그 3년 동안 총리 월급을 받았을 텐데 9억을 또 챙겼죠. 그런 분이 무슨 가장 대권 주자로 지지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80석을 얻은 거대 여당의 당대표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가서 총리할 때 10억 올렸는데 또 앞으로 당대표가 되고 180석 거대 여당의 대표가 되면 대권까지 쥐면 앞으로 집값을 얼마나 더 올릴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태를 이 고위공직에 가려면 국회의원이 되려면 가진 부동산도 다 팔아라. 부동산 임대업자나 할 사람들이 부동산 개발업자나 할 사람들이 왜 가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게 우리 정당 구조, 선거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초선으로 당선된 의혹 덩어리도 양정숙, 윤미향, 김홍걸 그 대부분의 의혹은 뭐냐면 부동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글쎄 뭐 그분들이 30년 동안 무슨 일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도 30년이 넘게 시민운동도 하고 기업에 다녔지만 그런 재산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왜 그런 사람들만 국회의원이 되고 고위공직에 임명이 되느냐.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동안 고위공직 임명권, 검증을 했던 조국이라는 사람도 들여다보면 재산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억 정도 재산이 없는 사람은 그 비만이면 고위공직에 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고는 이번에 이 180석 초선 의원들 대거 이렇게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이 간 거는 그 사람들이 살아온 과정에 대한 재산 형성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당선이 된 후에도 누군가는 그 사람이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당선 무효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또 지금 상임위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1순위가 국토위입니다. 이 부동산과 관련된 상임위에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기재위, 세금과 관련된, 그 다음에 산자위. 지난 4년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4년간 분양원가 공개법을 포기해야만 됐고 후분양제법은 통과가 안 됐고 선거 기간 중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하지 못하게 막았고 국회가. 그 다음에 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유세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임위에 어떤 사람이 배정되는지, 어떤 법안을 내는지, 지금 검토되고 있는 법안이 저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로 만들어서 또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3기 신도시를 빠르게 밀어붙여서 부동산 값을 더 띄우려고 하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 다수당이 된 당, 그 비대위 위원장이 된 김종인 씨는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 20대 국회 원내대표와 당대표들이 국회에서 연설한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불평등과 격차, 불로소득을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와 관련된 법이 하나도 통과되지 않고 거꾸로 불로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해서 이런 문제를 저희는 앞으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국민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위공직자법 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공개 재산 신고할 때 뭐 실거래가도 공개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부동산 문재인 정부 초기 장관 임명을 할 때 그 장관들이 가진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공시지가로 신고를 해서 공시가격,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게 되면 부동산 재산이 지금 이 21대 국회의원이 13.5억인데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5억 정도 되는데 절반으로밖에 신고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법을 바꿔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표기하도록 법을 바꿔놨는데 지난 4년 동안 유권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 애매모호하게 해서 앞으로 거래되는 것만 그렇게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초선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 값을 그 자기 재산이 얼마인가를 공개하라는 건데 그 자기 재산의 절반만 공개하는 거예요. 통장에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으면 5억밖에 안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10억짜리인데 5억이다.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된다면 그건 제대로 공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21대 국회가 첫 번째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될 거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관한 법을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두 개를 다 공개해라 하는 게 1호 법안이고 경실련이 입법 청원할 1호 입법 청원을 그 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절반 정도밖에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놈의 재산공개법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도 공개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가서 고위공직에 가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자기 일가족을 위해서 일하지. 그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인데 심부름꾼이 가서 국민을 위한 심부름꾼을 해야지 자기 친인척을 위한 심부름꾼 노릇을 한다면 그런 심부름꾼은 내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추가 질문하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150도 분석을 해서 이걸 계속 할 겁니다. 이런 거. 저기 기자님 말씀. 후기 과열지구에 주택 두 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매입할 때 하역세를 적정하겠다는데 민주당 총선 출마자 혹은 공천받은 사람 중에 주택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례가 혹시 몇 명이었는지 그 저희 그 표에 지금 저희가 한 거는 여기는 이제 초소환과 20대를 구분하진 않아서 그건 저희가 다음에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민주당 안에 2주택 이상자는 43명으로 그쪽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재선과 초선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투기가지고 같은 경우는 이제 주소하고 매칭을 해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걸 분석 못했고요. 이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걸 좀 확인하고 또 민주당에서 답변 오는 거 뭐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발표할 수 있으니까. 네. 웨이팅 금융위원들 이게 형성 과정을 검증해야 한다고 이제 강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추후에 좀 어떤 식으로 뭐라고? 재산 형성 과정을 검증을 어떻게 할 건가요?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 과정은 어차피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재산 형성 과정은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그다음에 금감원 이 여러 기관이 그 사람들의 그 재산을 철저하게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걸 두어서 그 신고된 재산을 그 검증하라고 사실은 그 기관을 둔 건데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임명되는 사람의 한 8, 90%가 고위공직자가 다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법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면 공직에서 퇴출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고위공직자가 약 5천 명 정도 됩니다. 5천 명의 고위공직자 중에 평균 재산 국민 평균보다 8, 90%가 다 재산이 많아요.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1급 이상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위에 장관으로 임명되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집이 여러 채씩 있거나 그 재산 형성 과정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장관으로 와서 그 밑에 있는 4급 이상의 공직자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상태인데 그 잘못된 상태인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하는 지식인과 시민단체와 언론이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역할을 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 문제가 되면
당에서 청와대에서 얼마든지 물러나게 해야죠. 고위공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대다수가 선출직은 국민이 뽑는 거지만, 그래서 선출직 고위공직자와 임명직, 임용직 이것들은 선출직은 국민이 검증해야 되고 선관위가 검증을 해야 되고 또 정당이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민들이 표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네, 저는 뭐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고도 또 질의를 따로 하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후 이제 경실련은 계속 고위공직자 중심으로 재산 실태 분석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 그리고 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 개정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 요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저희가 이제 서울시의회,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 임명한 1급 이상, 또 경기도의회, 그 다음에 서울의 각 구청장, 경기도의 뭐 시군, 구청장, 이런 기초자치단체장 등 해서 지속적으로 고위공직에서 위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자들의 그 재산 형성과 재산 실태화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